토트넘이 선제골을 얻어맞고 패색이 짙어지는 순간 손흥민이 미친 롱패스 한 방에 골이 터지자 현장의 6만 5천여 토트넘 홈팬들은 미쳐 날뛰며 역시 손흥민이 중요한 경기에서 해낼 줄 알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토트넘이 동점골을 기록한 저 순간 손흥민이 보여준 상대가 예상치 못한 딱 한 동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상대는 손흥민을 막기 위한 플랜을 제대로 짜서 나왔으나 이것마저 예상한 손흥민의 지능적인 플레이 딱 하나에 상대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의 맹활약, 축구의 신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11일 오전 4시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 리그 8강 1차전에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어 현재 리그에서 14위라는 믿을 수 없는 처참한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진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감독 포스테코글르는 매번 말을 바꾸며 변명만 늘어놓아 영국 현지 축구 팬들의 분노를 하늘을 찌를 듯한 상황입니다. 영국 현지 다수의 매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인 손흥민을 보유한 토트넘이 이 정도의 처참한 순위를 기록하는 것은 무능한 포스테코글르의 매번 똑같은 전술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의 무능함을 왼쪽 공격 라인이 모두 메워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증거로 오른쪽에서 오는 찬스는 거의 전무한데 손흥민이 있는 왼쪽 라인이 돌파를 하고 찬스를 만드는 반쪽짜리 전술 때문에 손흥민이 전술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을 상대하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하고 있지만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어 토트넘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 매체들은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수였던 오마르 마르무시가 맨시티로 이적하면서 프랑크푸르트의 골 결정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빌드업의 짜임새나 압박 시스템은 토트넘보다 훨씬 정교하고 체계적이라 토트넘이 매번 같은 전술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해서는 낭패를 당하기 쉽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들은 토트넘은 강팀을 상대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흥민이 골을 넣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토트넘에서 골을 좀 넣었다는 선수들은 빅식스나 강팀을 만나 역전을 한다든가 동점골을 넣는 그런 실력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중하위권 팀들을 만나 골을 넣는 수준의 선수들인데 골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공격 스탯을 세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1군 주축 선수들을 모두 총출동시켰지만 오른쪽에 존슨과 포로가 또다시 출전해 경기 전망을 어둡게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프랑크푸르트는 원정 경기임을 감안해 완전히 내려앉아 무승부를 거두거나 아니면 토트넘이 홈에서 공격 일변도의 플레이를 할 경우 역습을 하겠다고 두 줄 수비를 두며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전 세계 축구 클럽들이 토트넘을 상대하는 정답이 뭔지 알고 나온다고 말하면서 일단 내려앉아 공간을 주지 않고 역습 한 방으로 골을 넣은 후 또다시 잠그기에 들어가면 포스테코글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90분간 내내 끌려간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팬들의 이 같은 지적은 전반 5분 만에 또다시 오른쪽 수비 라인이 그대로 뚫리면서 골을 얻어맞고 선제 실점을 당합니다. 일부 팬들은 오른쪽 라인에 있는 존슨과 베리발 그리고 포로가 수비할 때 늘 문제를 드러내는데 왜 제드 스펜스를 투입하지 않고 포로를 투입했는지 고개를 갸웃한 것이 사실인데요. 프랑크푸르트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선제골을 지금차 완전히 내려앉아 1점을 지키기 위해 공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상대가 자신을 집중 마크하자 상대 수비를 묶어놓고 동료인 메디슨에게 패스를 주지만 메디슨이 기본적인 터치 자체를 하지 못하면서 플레이가 이어지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은 동점골을 넣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고군분투를 합니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넘어오는 롱크로스를 미친 첫 터치를 하며 공을 앞으로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자 상대 수비수는 손흥민의 예상치 못한 플레이에 완전히 타이밍을 빼앗기며 손흥민에게 공간을 내주는데요. 손흥민은 미친 스피드를 이용해 좌측을 돌파해 중앙으로 크로스를 주지만 솔랑케의 쇄도가 늦어 연결이 되지 못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언뜻 보면 손흥민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손흥민이 골키퍼 쪽으로 뛰어 머리 높이로 정확하게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것은 솔랑케가 쇄도하면서 앞에서 잘라 들어오며 헤딩을 하라는 뜻이라고 말하면서
솔랑케의 쇄도가 늦어서 노마크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동료인 솔랑케를 보고 기습적으로 중앙에 있는 솔랑케를 보고 크로스를 올려 정확하게 머리에 맞춰주지만 솔랑케가 이것을 제대로 임팩트를 하지 못하면서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솔랑케는 손흥민이 자신에게 패스를 하며 찬스를 만들어주기 시작하자 자신도 동료들을 위해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며 오른쪽에 있는 존슨을 보고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주는데요. 하지만 존슨이 완벽한 노마크에서 헤딩을 하며 홈런 슛을 날려 이 장면을 본 많은 토트넘 홈팬들로부터 진짜 쓰레기 같은 플레이라며 존슨에 대해 팬들은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한 것은 손흥민이었는데요. 손흥민은 또다시 중앙으로 침투하는 솔랑케를 보고 킬패스를 더 주자 이런 식의 침투 패스를 손흥민이 할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한 상대 수비진은 솔랑케를 막느라 수비 대형이 흐트러집니다. 이렇게 되자 빈 공간이 생기고 메디슨이 지체 없이 손흥민과 솔랑케가 만들어낸 곳으로 침투하고 솔랑케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패스 연결을 한 것을 돌파를 한 후 중앙에 서 있는 포로에게 패스를 연결, 결국 골이 터지며 동점이 됩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사이드만 돌파할 것이라 예상한 상대팀은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 있자 방심을 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상대 수비의 예상을 깨고 솔랑케에게 정확하게 공을 배달하면서 상대 수비진을 흔든 것이 주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점 상황에서 후반전에 접어들자 손흥민은 역전골을 넣기 위해 최전방에서 압박을 하며 상대 골키퍼의 공을 끊어냈지만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이 장면을 본 많은 팬들의 장탄식을 자아내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그 이후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패스를 받고 상대 수비수들을 제치며 전매트 커인 오른발 가마차기를 했지만 이것을 상대 골키퍼가 미친 선방을 하면서 골로 연결되지 못하자 경기장을 찾은 토트넘 6만 5천여 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손흥민의 미친 맹활약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후반전에 공격에 물꼬를 트기 시작하자 프랑크푸르트를 밀어붙이며 결정적 슈팅들을 날렸지만 골대를 맞고 나오며 골로 연결되지 못하는 불운을 겪으며 경기 흐름을 토트넘이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자 프랑크푸르트는 손흥민을 파울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심판은 손흥민에게 너무 위험한 파울을 한 상대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꺼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상대 팀의 이런 집중 견제를 뚫어내며 좌측에서 침투하는 우도기에게 패스하며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내지만 이것이 중앙에서 쇄도하는 솔랑케에게 연결되지 못하며 찬스가 무산됩니다. 포스테코글루는 후반 70분경 손흥민과 메디슨을 빼고 사로와 테를 집어넣어 이 장면을 본 많은 현지 토트넘 팬들은 야유를 퍼부으며 메디슨과 손흥민을 빼면 누가 골을 넣느냐, 포스테코글루의 이상한 선수 기용은 진짜 답이 없다고 맹비난을 들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빠지자 갑자기 강등권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결국 홈에서 1대1로 경기를 마무리해 포스테코글루의 경질론이 또다시 맹렬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축구의 신이었습니다.